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어제 오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위아래 자 그야말로 다이나믹했죠. 특히 어제는 비트코인이 10%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공포에 떨만 했는데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그 공포를 이겨내시고 잘 버티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은 진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요.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의 변덕스러움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이거는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결국은 투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꺼져 버린다든지 또는 앞으로 투심이 살아나면서 확실하게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자,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을 보시면 어제 정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11월 초까지만 해도 지금과 비교했을 때 15% 가까운 하락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봤을 때도 요 며칠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자,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일반 알트코인들은 그야말로 나 죽었어죠. 자, 이런 현상을 이번 시즌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은 구조적인 조정을 겪고 있는 일종의 성장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더 가까운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죠. 코인 시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격 메커니즘,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시장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즉 투심이 올라갈 땐 당연히 수요가 뒤따르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투심이 약해지면은 당연히 반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투심을 움직이는 건 시장의 분위기죠. 그리고 이 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죠. 우리가 흔히 이거를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다른 개념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장 구조 또는 시장의 어떠한 큰 틀을 바뀌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인데요. 그게 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정책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이죠. 즉 정책 규제가 바뀌면 시장은 바뀌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정책 규제 등을 바꾸는 것은 즉 시장의 구조라든지 틀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지표들, 자,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투심이 움직이면서 투심이 결국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식이나 뭐 이런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기업을 소유한다는 얘기죠. 경영에도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할인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DCF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코인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특히 비트코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이라든지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가치 저장으로 쓰고 있는 금과 같은 거죠. 어쨌든 자, 이러한 부분이 초창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론자와 찬성론자 사이에 견해를 달리하는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크게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심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투심을 악화시킨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주에 연준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로 인해서 데이터 공백도 생기고요. 또 셧다운이 종료되긴 했지만 셧다운의 원인이 되었던 핵심적인 쟁점 사항은 건너뛴 채 한시적인 거죠. 1월 30일까지의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또다시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찜찜함도 더해졌고요. 자, 그리고 최근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겹치면서 시장이 약세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12월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지난 FOMC 끝나고 연준의 성명서라든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실제로 연준에서의 논의됐던 상황들을 까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의견이 나눠지면서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가 굉장히 불확실했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이분이 수전 콜린스고요. 보스턴 연은 총재입니다. 고용시장이 뚜렷이 약화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추가 완화에는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 하이파라고 하면서 당분간 동결 선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알베르토 무살렘이라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앞서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의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요. 자, 이분은 연준 부의장 필립 제퍼슨 역시 지표 공백 상황에서 신중하게 천천히 갈 필요를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레타 헤맥 같은 경우도 현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 억제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최근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건 패드워치고요. 12월 FOMC에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금리는 375에서 400bp고요. 이쪽으로 가면 금리가 인하되는 거고요. 자, 350에서 375니까 인하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은 금리가 동결되는데 지금 보시면 금리 동결이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죠. 자, 불과 한 달 전에는 압도적으로 금리 인하가 높았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되겠다라는 수치가 의견이 55.6%로 역전을 해버렸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역전되면서 여전히 가파른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당분간은 좀 쉬어가겠다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입장이시라면 어떡할까요?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죠.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언론, 지금 혹시 좀 몰라서 일단 반응 가려놨고요. 자,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언론이고요. 플러스 코인 리땡땡, 이것도 싫어하는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영상들도 가급적 보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죠. 자, 오늘은 제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속보 1에서 고래 738명이 비트코인 모두 털고 암호화폐 은퇴. 자, 이렇게 나왔죠. 자, 마치 제목을 자본과 정보력이 뛰어난 고래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탈출 러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사를 제목을 썼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별 내용이 없고요. 딱 근거로 내세운 게 분석가 알리 마리티네즈가 일주일 사이에 100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의 수가 19,571개에서 18,770개로 738개겠죠. 자, 이게 줄었다라고 대규모 자금 이탈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겁니다. 제가 이래서 이 언론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난 이후에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상승하고요.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나서는 또 차익 실현을 위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는 비트코인 ETF 승인 및 출시에 대한 부분으로 급하게 올랐다가 또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이 뭔가 크게 변해갔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쭉 올랐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또 조정이 나오고요. 자,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유독 이번에만 특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죠. 물론 지금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 셧다운 장기화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비트코인 유입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2024년부터 계속해서 유입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유출이 훨씬 많이 나타났죠. 특히 블랙록의 아이비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되는 구간과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서는 자금이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승이 이제 오히려 주춤하거나 또는 상승 속도가 좀 느리겠다 싶은 구간에서는요. 여기서는 당연히 비중을 줄이겠죠. 최근에는 정치적인 불안감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기관들은 지금 이 구간을 여기로 보는 겁니다. 시장을 이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럴 땐 들어오고 이럴 땐 나가고 그리고 각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을 리밸런싱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인 시장 망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언론사들 왠지 코인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대거 탈출러시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요. 기관들의 투자 습성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빗을 비롯해서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까지 대부분 초창기에 이렇게 유입이 많았는데요. 유독 BGTC, 그레스케일 쪽에 유출이 많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 그레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5%였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이라든지 피들리티 그리고 대부분의 ETF 이 제공사들이 평균적으로 0.25% 수수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간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레스케일에는 FTX 파산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을 통한 유출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즉 자금 순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레스케일은 또 다른 상품을 냈죠. 이러다 당연히 수수료가 높은데 당연히 상품들이 없을 때는 그런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많은 상품들이 생겨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레스케일은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라고 해서 새롭게 수수료를 대폭 낮춘 0.15% 비슷하게 가는 상품을 또 출시를 했죠. 그런데 이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ETF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은 XRP를 비롯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가 생겼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간의 자금 순환이 아니라요. 비트코인과 기타 알트코인 ETF와의 또 자금 순환이 생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지난 10월 28일 솔라나, 라이트코인, 그리고 헤데라가 선물 ETF가 출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펀드에서 자금을 빼서 솔라나라든지 알트코인들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고요.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빠진 금액이 전체가 오진 않고요. 일부분이 왔지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분위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기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알트코인들로 자금을 재배치하는 리밸런싱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11월 4일 솔라나 ETF 같은 경우에는 4,448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억 9,160억 달러가 순유출되었고요. 이더리움 ETF 또한 9,820만 달러가 유출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알트코인들의 ETF들이 막 생겨나면서 보다 더 조건이 좋고 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가격을 주도하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고요.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비트코인 시총이 알트코인들 다 합친 것보다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그냥 시장 분위기로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나쁘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거고 다른 코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러다 보니까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가격이 커플링 된다. 커플링 된다 또는 페어링 된다, 동기화된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이제 알트코인들도 ETF가 출시가 돼서 각각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줄어들고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는 정도도 줄어들 겁니다. 왜냐? 조금 전에 보셨죠? 비트코인에서 자금을 빼서 수익률이 더 좋은 알트코인들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코인들이 ETF가 출시가 되고 나면요. ETF 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적이죠. 얼마만큼 투자자들에게 수수료적인 부분과 수익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갈리고요. 이 실적에 따라 가격이 갈릴 겁니다. 이제는 뭉태기로 같이 가고 오고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문제는 이게 동시에 다 같이 분위기를 타고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치, 경제, 금리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투심이 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래서 자금이
돈이 들어와야 다 같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 상태죠. 즉 돈이 여유가 있어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넣으려면 여기 있는 것을 빼서 넣어야 되고 여기는 안 좋아지고 자 이런 식의 모습이 지금 당분간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이 암호화폐 ETF 이 투자자들의 구성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관의 자금이 엄청나다, 기관의 자금이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 실제적으로는 기관의 자금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만 하면 기관. 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지금 기관이 몇 %나 투자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도 모르고 얘기를 할 겁니다. 투자자들의 구성비를 잠깐 보면요. 대부분 자 리테일 투자자와 소규모 이 투자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2.9%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을 또 나누면요. 자, 어드바이저 흔히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0% 정도 되고요. 자, 헤지 펀드가 한 32% 그리고 뭐 기타 나머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은 이 헤지펀드는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자 어드바이저 비중이 훨씬 많이 늘었는데요. 투자 자문 주는 회사들로 인한 그런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자본입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보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헤지펀드는 급격하게 최근 올라온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단타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매도를 많이 했고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대신 이 투자 자문 회사를 통한 장기적인 투자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9% 기관 투자자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자, 기관 투자자 이 비율이 낮은 이유는요. 기관들의 자금은 확실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즉, 자, 아직 확실하게 규제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자, ETF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게 기관들은 ETF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최소 1, 2년은 지켜봅니다.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검증이 돼야 그때 들어옵니다. 기관이 들어오는 시기는 그렇고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자, 일반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일반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검증 기간을 거쳐야 본격적인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거고요. 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 1% 정도밖에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그런데 이것을 2%, 3%대로 늘린다면은 확실하게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확실하게 오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자, 이렇게 기관들의 비중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전망에 대한 근거는요. 첫 번째, 지니어스 법제화고요. 자, 그 외에 친암호화폐 정책들, 뭐 클리어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죠. 또 SEC의 정책 변화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면서 자, 이런 것들은 기관들의 현재 비중이 1%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2%, 3%로 늘릴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드리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자,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되죠. 자, 기관의 자금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요. 자, 미국 퇴직 계좌만 해도 2에서 3%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3에서 4조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자, 어디 CEO, 무슨 큰 고래가 매도했다. 자, 이런 몇몇 사람들의 매도, 이런 뉴스 갖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몇 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 앞으로도 더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격이 오른다는 걸 알아도요. 내가 당장 필요하면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오랜 기간 전에 보유했던 사람들이라면 현재 수익률만 해도 엄청나겠죠. 계속 오른다고 안 팔고 계속 있으면 내가 돈을 못 쓰죠. 개인 사정에 따라 때가 되면 파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 일부에서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 그런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말 자 여전히 이런 변동성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아마 또 새벽에도 불안하실 겁니다. 자, 잠깐 또 회복하는 듯 하다가 또 내려오고 자 이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냥 편하게 생각해 달라고요. 아싸리 자 3,300원, 자 심하면 3,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추가 매수,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하고 없으면 그냥 버티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연준의 금리 관련된 일이죠.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아까 소개해드렸던 연준 위원들도 또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연준 위원들도 지금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자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나온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자 개인의 주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전을 벌인다. 또 데이터가 나오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추가 금리 인하는 절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충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막상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안 됐다 하더라도요. 지금 받고 있는 조정들 선반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떨어진다. 자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오히려 악재 소일로 인해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정말 심각하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자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와서 갑자기 또 펌핑이 나온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만에 하나 급행 열차는 놓치지 말고 올라타야 되고요. 자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듯이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불안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자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을 하실 분들은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대응은 안 하셔도 상관없죠. 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도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은 것 자체가 큰 안전장치입니다. 자 사람 많고 좀 알람 울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은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중요한 대응 문자로 조용히 공유받으실 수 있고요. 소통방 입장 신청과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듯이 자 일단 한번 신청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극히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부담이 되시죠. 최대한 제가 나눠서 중간중간 영상마다 중요한 개념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리플 같은 경우 지금 분위기에서는 계속해서 ETF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분위기는 말 그대로 순식간에 바뀌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과 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부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의 비중 확대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고 정책들이 확실하게 잡혀나가는 시기가 늦어도 2026년 중간 또는 자 뒷부분 후반부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익화 시기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일일이 신경 쓰고 있기엔 너무나 스트레스 받죠. 자 매도에 대한 부분 또는 매집에 대한 부분 자 이러한 부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분위기가 이럴 때는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부족했던 스터디 또는 단타 하시면서 무료함을 달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시장 분위기가 이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죠. 자, 100일의 기적 같은 경우 평일만 하고요. 주말은 안 하죠. 그래서 원래 주말은 게릴라 단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정이 오전에 있어서 진행을 하지 않고 이번 주는 내일만 진행합니다. 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다 차서 이번 주에는 따로 제가 신청을 안 받았고요. 다음 주에는 따로 받을 예정이고요. 게릴라 단타 결과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평일날 있을 100일의 기적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수익 냈는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보시면 어제 마찬가지로 8시에 추천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10분에 아반티스 추천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드렸고요. 아반티스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늦게 나왔습니다. 지금 8시 10분에 추천드렸는데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움직임이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봤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좀 안전하게 가려고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자, 원래 840원 매도가 드렸죠. 매도가를 808원으로 낮췄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10시 40분에 자, 매도 완료 문자를 드렸는데요. 한 10시 좀 지나서 매도가 되긴 했습니다. 좀 오래 걸렸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더 상승이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께서 좀 배 아파하실 것 같아서 자, 문자 마지막으로 또 드렸고요. 자, 저희는 또 다른 걸로 수익 내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아침에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보신 바처럼 자,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매수를 잘 해놓고 한참을 갔습니다. 거의 저녁 때가 다 돼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래서 중간에 혹시 또 잠깐 펌핑이 났다가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낮춰드렸고요. 자, 그런데 낮추고 나니까 자, 한참을 올라가서 사실은 좀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리면서 다시 이렇게 됐죠. 조금 위안을 받긴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올라간 거는 굳이 배 아파할 필요는 없죠. 자, 우리 게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도 많고 다이나믹하긴 한데요. 자,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100일 기적 3기는 8월 19일 1일차 50만원으로 시작해서 31일차에 1577만원 모았고요. 2기 때는요. 7월 1일에 1일차로 시작해서요. 30일차에 1765만원 모았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10% 수익률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 3% 이렇게 수익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시트에 적어놓은 것들 다 허투루 적어놓지 않습니다. 1115, 매도가는 1215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84원 드렸고요. 자, 추천 기록 그리고 매도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중간에 4기 오리엔테이션 문자도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3기 그리고 오후에 드리프트 매도가 완료돼서 수익 축하 문자까지 드렸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더 볼까요? 제로지 같은 경우 매수가 5,650원, 매도가 6,200원 드렸고요. 손절가는 5,500원 드렸습니다. 자, 보셨죠? 제로지 같은 경우도 매도되기 전에 타점 영상 드렸고요. 9월 26일 100일의 기적 29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로지 추천 자, 보셨죠? 8시 추천 예고 8시 10분에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끝이 없이 올라가죠. 자, 시간 관계상 지지난 기수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요. 현재 4기를 진행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저희 채널이 100만 명 구독 달성될 때까지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